안녕하세요. 수학탐정 제이입니다. 오늘은 수학 답안지 활용과 내과학의 관점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뇌 기관 중의 전두엽과 수학 문제 고민하는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수학 답안지 활용과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뇌 기관 중에서 전두엽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저의 유튜브 영상에서 수학 답지 보고 공부하라고 라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영상에서는 거리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나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수학 답안지는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이런 설문조사에서 60-70% 사람들이 답안지는 안 봐야 된다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과반수를 넘은 이 사람들이 선택한 답안지로 정말 답안지를 안 봐야 될까요? 수학 탐정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정답률에 따라서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어 놨고요. 시간 나시면은 이 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력이 올라갈수록 답안지에서 의존도가 그냥 낮아질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먼저 고민을 해본 후에 답안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답안지를 아예 떼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상위권이라고 할지라도 풀고 나서 해설지를 참고해 보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그러면 많은 수학 전문가나 학교 수학생들 그리고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답안지 안 보고 끝까지 고민해 보라고 추천을 하는 이유를 내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을 제가 공부해 보니 이것이 두 가지 해로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 책이 나가시죠? 자, 요 책에는 도파민에는 두 가지 해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마약, 도박, 중독과 같은 권력 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박, 담배, 마약 이런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이런 것을 욕망 해로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의 해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자신을 통제하고 또 일이나 학업이 성취했을 때는 그 기쁨 때문에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특히 미래의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그래서 이 해로를 통제해로라고 부릅니다. 욕망해로, 통제해로 등 도파민은 보상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약, 담배 같은 혹은 휴대폰, 게임 같은 나쁜 곳에 물이 들면 중독이 쉽게 되는 이유가 바로 도파민의 욕망회로의 보상체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욕망회로의 대표적인 담배, 휴대폰, 도박 같은 거는 단순하고 즉각 만족감을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릴과 쾌락을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쉬는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수업 시작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게임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나죠. 공부할 시간이나 수업 시간이 되면은 왜 지루할까요? 수업이나 공부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하고 포기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요거는 힘든 겁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는 게임도 끊고 자신의 학업 성취를 위해서 놀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학업에 집중을 합니다. 바로 공부를 하여 시험 성적으로 점수를 성취했다는 성취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파민은 통제회로에서도 보상체계가 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나 수학 잘하는 친구가 답안지 없이 최대한 생각해보라고 권하는 이유를 방금 전에 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물질로서 뇌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안 풀려서 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즉각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또 답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레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문제, 두 문제 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해답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도파민의 영향인데요. 해설지를 보고 바로바로 쉽게 이해하면 그만인데 굳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나중엔 수학 내신이나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수학 문제 풀 때 도파민 호르몬의 영향으로 내가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하게 되고 답안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학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답지 보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답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다시 말하는 답안지가 있어야 하는 습관을 만든 것이죠. 반대로 해설지를 보기 전에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것이 해결됐다면 성취감으로 인해 도파민의 보상체계가 작동하여 수학 문제를 더 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가 직접 풀어낸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축적되는 일화 기억으로 머릿속에 기억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교육학에서 말씀드린 성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고민해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고민하는 자체만으로 이미 그 수학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떠올렸기 때문에 답안지를 볼 때 내가 정말 모르는 부분이나 놓친 부분만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교육학에서는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더군요. 즉 내가 잘하고 강점 있는 부분과 잘 모르고 약점 있는 부분을 구분시켜 놓는 것만 해 놓아도 그 상태에서 풀이를 읽으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 문제 고민하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뇌과학적으로는 전두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능 수학 킬러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킬러 문제가 보자마자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다음 예를 보시죠. 이 문제는 수능에 출제된 킬러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극대, 극소, 상가함수, 합성함수, 수열에 대한 이해, 3차 함수 대칭성과 경우를 분류해서 계산해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과거에 배웠던 내 지식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두엽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그림을 보시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재배열, 재정리되면서 저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룹화 시키는 거죠. 비슷한 내용끼리 이거를 학습 용어로는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전두엽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 연결 상태를 파악하여 의미를 잡고 맥을 잡으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문제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이거를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맥락을 정리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전두엽의 역할이 같은 내용물끼리 박스에 담아서 두고 또 더 큰 그룹을 묶어서 컨테이너 속에 넣고 또 같은 분류를 해서 물건을 이동을 시킵니다. 사람이 기억을 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새로 보는 것. 둘째,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도록 의미를 부여하여 기억하는 것. 셋째는 감정을 자극하여 충격이나 감동 같은 감정으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두엽은 두 번째 의미 기억을 하게 해줍니다. 의미 기억을 잘하게 되면 대량 학습을 하게 됩니다. 쉽게 풀어서 드리면 수학 문제를 도서관에 있는 책들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정리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전두엽 기관입니다. 1만 개의 수학 문제를 비슷한 성격끼리 크게 10부류로 나눈 다음에 다시 그거를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들의 맥을 잡아 놓으면은, 이게 다시 말하면 연결시켜서 흐름을 잡아서 공부해 놓는다는 얘기죠. 수학 문제를 1만 개 풀었을지라도 그 1만 개 중에 대부분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엽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나누어 분류를 하고 맥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 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를 유형화하지는 마십시오. 유형화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떤 유형 속에 안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개의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유형화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어느 선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학 전문가들이 수학 해설지를 웬만하면 안 보고 생각해 보라고 했던 이유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인 호르몬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았고요. 또 수학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 뇌기관인 전도엽의 입장에서 설명해 봤습니다. 사실 해설지를 최대한 안 보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설지를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수 이게 모순되는 주장 같지만 때로는 해설지를 미리 봐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냥 해설지를 암기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설지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